수소에너지, 한러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러시아다 에따라시아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뭘까요? 세 가지 정도가 메인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작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방역 복원이 떠올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경제가 뉴노멀이 되면서 안 그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던 디지털 전환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꾸준히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이슈가 탄소 중립인데요. 이 탄소 중립 이슈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이 보다 깊게 추진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수소 에너지 때문인데요. 오늘은 올해부터 당분간 한러 경제 협력이 이슈가 될 수소 경제 협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러 수소 경제 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탄소 중립이 왜 키워드이고 여기서 수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2015년에 체결된 파리 기후협약에 따르면 모든 당사국은 작년 말까지 2050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후변화 이슈의 가장 적극적인 이유는 이미 2019년 12월에 2050년까지 유럽을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고 했고, 현재 주요 선진국을 포함해 70여 개국이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말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을 선언했죠.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이산화탄소 배출 1위인 중국도 기후변화를 초래한 선진국이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작년 9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배출한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개념인데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수출이 중요한 우리나라에게는 더욱 절실합니다. 바로 탄소 국경세 때문인데요. 나라마다 서로 다른 수준의 탄소 배출 감축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준이 느슨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탄소 국경세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EU는 빠르면 2022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탄소 중립 이슈는 이제 곧 우리 생활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을 듯합니다. 탄소 중립 이슈 속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수소입니다. 수소는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와는 달리 지구상 어디에나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인데다 연소하면서 이산화탄소 등 다른 공해물질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 에너지입니다. 또한 수소는 탱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에너지 손실 없이 연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수소는 화석연료로도 만들 수 있어 기존의 석유가스 산업과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구조 전환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나라에게는 탄소 중립은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저탄소 중심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텐데요. 그렇다고 갑자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매우 비용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입니다. 이 지점에서 현재 전 세계가 수소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소는 생산하는 원료와 방식에 따라 그린, 블루, 그레이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것은 블루수소입니다. 그레이 수소와 블루수소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고온고압의 수증기로 분해해 만드는데, 블루수소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탄소 포집 저장하여 배출을 줄인다는 점에서 그레이 수소와 구별됩니다. 탄소 에너지를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수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블루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전기 분해해 얻는 그린 수소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존의 석유가스 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대체 에너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블루수소가 최적의 대안이라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으실 텐데요. 바로 세계 최대 천연가스 보유국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움직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의 주요 천연가스 수출 대상지인 EU가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러시아 정부도 지난 10월 2024년 수소에너지 발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현재 노바텍, 가스프롬, 로스아톰이 수소 경제의 메인 플레이어입니다. 러시아의 최대 LNG 생산 민간 기업인 노바텍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로 가스-투-가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LNG 관련 기술과 높은 경제성을 고려해
블루수소 생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바텍은 유럽과 아시아 수출을 염두에 두고 야말 LNG 플랜트에서 수소 생산 시범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이미 스페인의 랩솔사와는 수소거래 협상을 시작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최대 천연가스 국영기업인 가즈프롬은 이미 연간 약 35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사업 다각화 및 가스 사용 효율 제고 차원에서 수소 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러시아의 원자력 공사인 로스아톰은 원자력 발전이 주요 사업이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 수소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할린에 막대하게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활용하여 대규모로 블루수소를 생산하여 수출하고 사할린을 수소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시범 수출을 하고 2030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수소 수출 기지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타겟 시장은 한국과 일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스아톰은 사할린에서 수소 경제를 만들지 못하면 클러스터가 탄력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업이 사할린 수소 열차 개발입니다. 이미 2019년에 사할린 주정부, 러시아 철도청, 트랜스마스 홀딩과 추진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현재 기술 타당성 조사 최종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소차를 비롯하여 수소 활용 기술에 최첨단에 서 있습니다. 이 기술들을 조선 등 전통 주력 산업과 연계하면 세계적으로 수소 경제를 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해외의 저렴한 수소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가격을 낮춰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이어지는 수소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려는 것인데요. 2040년까지 국내 공급 목표량 526만 톤의 30%에 해당하는 158만 톤을 경제성 있는 해외 수소 생산 거점에서 가져올 계획입니다. 이에 호주, 아랍에미레이트, 러시아 등 해외 거점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석유나 천연가스와 달리 기술 집약적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생산과 저장, 운송 등의 기술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사실상 산유국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계획대로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완성한다면 한국은 세계적인 수소 산유국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0월 말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산업부는 제1차 한러 수소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러시아의 막대한 수소 생산 자원을 활용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 저렴한 수소 확보가 필요하고 러시아는 수소 활용이 확대되어야 원유와 천연가스를 잇는 자원 수출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국은 수소 경제에서 마치 실과 바늘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할린 주정부의 드미트리 레스냅스키 투자정책 장관은 최근 한 포럼에서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의 매력을 어필한 적이 있습니다. Газ добывается на Сахалине в достаточном объеме, порядка 32 миллиардов кубических метров газа в год.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роблем с сырьем не будет, и рынки сбыта водорода находятся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от Сахалина. Это и Япония, Корея. 아무쪼록 수소 경제가 한러 협력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